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행렬 첫 번째 시간으로 행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목표를 먼저 보시면은, 행렬의 뜻을 알고, 실생활 상황을 행렬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내용 보면은, 자, 기상청은 이제 기온, 강수량 등 많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기상 예보에 활용을 합니다. 자, 이때 행렬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복잡한 계산과 패턴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행렬의 유용성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계산이나 패턴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행렬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각 열기 한번 같이 보면, 자,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제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대전의 평균 기온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자, 1번 문제 먼저 답을 해보면, 이제 각 지역의 연도별 기온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각 지역, 지금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2010년에는 12.1도였는데, 10년 뒤인 2020년에는 13.2도라고 해서, 이제 서울은 10년 후 몇 도 상승했죠, 얘들아? 1.1도 상승한 거를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은 어떤 거예요, 대전? 자, 대전은 자, 10년 후에 봤더니 1도가 발생했네. 그치? 12.7도에서 13.7도가 됐으니까 1도씩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도 되게 유용한 이제 비교할 때 되게 유용한 그림이 되는 거죠. 도구가. 자, 2번 보시면은 이제 각 연도의 지역별 기온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이오? 이제는 연도를 기준으로, 자, 이제 연도를 기준으로 2010년과 2020년을 보면, 자,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과 대전 중에 어디가 더 기온이 높죠? 그쵸? 우리가 2010년에는 이제 서울보다 대전이 0.6도 더 높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전이 더 높네요. 대전이 서울보다는 그 평년 기온이 높은데, 이때는 0.5도씩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나타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행렬로도 표현하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생긴열기에서 서울과 대전의 평균 기온을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먼저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기 12.1도, 13.2도, 요게 지금 연도겠죠, 얘들아? 여기 2010년, 2020년, 그다음에 여기가 서울이고, 대전이겠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대전 12.7도에서 13.7도 이렇게 괄호 나타내면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걸 바로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그래서 행렬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를 묶고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 행렬의 성분이라고 한다. 성분.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온도들 있잖아, 얘들아. 여기도 12.1도, 13.2도, 12.27도, 13.7도 이런 것들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행렬에서 성분의 가로줄, 성분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성분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그다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행, 1행이라고 합니다. 1행, 1행. 그다음 또 행렬에서 성분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열.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1열, 제2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옆에 봤던 이 행렬 모양이 있잖아.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제1행, 성분의 가로줄이죠. 1행. 그다음에 여기가 제2행. 그다음에 성분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1열, 제2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개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 아니라 이 곱하기를 바이라고 읽어요, 바이. 그래서 m 바이 n 행렬이다. m 바이 n 행렬, 바이라고 보시면 바이, m 바이 n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행의 개수, 열의 개수 나와 있죠, 얘들아?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지금 여기가 1행이죠, 얘들아. 여기가 1행, 제2행. 여기가 1열, 2열, 3열이겠죠. 그래서 1행은 1, 2, 3, 2행은 4, 5, 6. 요거는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 있으니까 2x3 행렬이죠. 2x3 행렬이고 제1행은 1, 2,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2열은 1행은 여기니까 그다음에 제2열은 2,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것도 한번 밑줄 쳐놓을까요? 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뭐라고 한다?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사각형 모양이잖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것처럼 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행렬을 보시면은 요게 행이 두 개 있고 열이 두 개 있으니까 2x2 행렬이죠. 그래서 2x2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행렬은 각각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진 행렬인지 보자. 자, 여기는 1, 3 돼 있죠? 자, 이거는 1행이 한 개 있지. 제1행. 그 다음에 열이 두 개 있겠죠. 제1열, 제2열. 그래서 1 곱하기 1 바이 2 행렬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이 두 개 있고 열이 한 개 있으니까 2 바이 1 행렬이다. 그다음에 이건 행이 두 개 있고 열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2x2 정사각 행렬이겠죠. 그다음에 행이 세 개가 있고 열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3x2 행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행렬은 대문자 ABC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대문자 ABC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그다음에 성분은 소문자로 보통 표현해요. 소문자 ABC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행렬 A에서 제 I행, 그러니까 I번째 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위치의 성분을 행렬 A의 I, J 성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A, I, J 이렇게 첨자를 다는 거죠. 첨자. 뭐 이런 거 여러분 첨자라 그러지? 라벨이라고도 하죠. 첨자. A, I, J.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3 행렬,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 있는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여기가 1행의 1열이니까 A11, 여기가 1행의 2열이니까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IN과 그다음에 J열 이렇게 AIJ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자, 2 by 3 행렬 A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우리가 AIJ를 표현을 되는데 I는 1, 2가 있고 J는 1, 2, 3으로 나타낸다. 자, 확인하게 보면은 저 A 행렬 지금 3 by 2 행렬이죠. 자, 3 by 2 행렬에서 자, 이거는 1행, 여기는 행이고 여기는 열이니까 자, 1행 2열. 자, 1행에서 2열이니까 요쪽이죠. 자, 1, 2. 1행 2열의 성분은 A1, 2는 3이고 그다음에 3행 1열. 3행이고 1열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A3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풀게요. 자, 2x3 행렬. 2x3가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행렬.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I, J 성분을 AIJ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요 첨자를 더한 값을 행렬 내 성분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A11, A1행 2열, A1행 3열, 그다음에 A2행의 1열, 2행의 2열, 2행의 3열로 했는데 요 각각의 행렬의 값을 합으로 하는 게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더하면 되죠. 2, 3, 4, 3, 4, 5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내용이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렬 AB에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을 때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 같을 수 있죠. 뭐 2x2 행렬, 3x3 행렬처럼. 근데 이때 A와 B는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으면은 서로 AB, 행렬 AB는 서로 같은 꼴의 행렬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행렬 AB가 같은 꼴의 행렬이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성분까지 모두 같으면은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 A와 행렬 B는 같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행렬 지금 2x2 행렬이죠. 그래서 같은 꼴이지. 서로 지금 다 2x2 정사각 행렬이니까. 자, 같은 꼴의 행렬임은 자명하고, 그 다음에 A11, B11, 그 다음에 A12랑 B12, A21과 B21, A22와 B22가 다 각각의 성분들이 대응하는 성분들이 같으면은 두 행렬은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두 상수 A, B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같은 행렬 꼴인 거 확인했고, 자, A11은 여기 A 플러스 1과 2가 같아야 되잖아. A 플러스 1은 2랑 똑같아야 되고, B 플러스 1은 4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B 플러스 1은 4랑 똑같아야 되니까, 아, A는 1, B는 3.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것도 행렬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1이네. A 플러스 B가 1이고, 그 다음에 2A가 4네. 그래서 2A가 4니까 A는 2. 아,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A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행렬로 나타내 볼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문제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생활 상황을 행렬로 나타낼 때는 자, 표에 배열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들 사이에 관계되는 수량을 찾아 표로 나타낸 후에 이런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설명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예제 1번 보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이를 행렬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다음 상황에 요리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행렬로 나타낸다. 자, 수빈이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김치찌개와 수육을 요리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 중에서 이제 돼지고기, 양파, 간장의 양을 각각 다음과 정할 수 있는데, 자, 김치찌개 재료에는 돼지고기 150g, 양파 1개, 간장 100ml가 들어가고, 자, 수육을 만들 때는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겠지. 500g, 양파 2개, 간장 200m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돼지고기, 아니 김치찌개 수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를 말고 행렬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선생님은 우리가 행렬을 만들 때 여기 지금 여기 행의 기준을 제1행은 돼지고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2행은 수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열은 이제 김치찌개 잘못 썼다. 미안해 얘들아. 자, 여기는 김치찌개 1행은 김치찌개, 2행은 수육. 그다음에 열을 봤을 때는 제 1열은 이제 돼지고기, 그다음에 2열은 양파, 그다음에 3열은 간장. 자, 이렇게 나타내서 자, 김치찌개는 돼지고기가 150g, 자, 150, 양파는 1개, 간장은 100ml 이렇게 필요한 거고 수육은 돼지고기 500g, 양파 2개, 간장 200ml 이렇게 행렬로도 표현하면 좀 더 표보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표보다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행렬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몇 바이 몇 행렬이야? 그렇지. 2x3 행렬이죠. 2열, 제2행, 제3열까지 있으니까 2x3 행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어느 지역의 가뭄에 관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자, 지역별 강수량에 관한 자료를 3x2 행렬로 나타내보래. 3x2. 그러니까 행이 3개고 열이 2개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그림이 생겨야겠죠. 지금 행이 3개, 열이 2개. 자, 그래서 읽어볼게.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악의 가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에 따르면은 세 지역 나왔다. 세 지역 PQR. 그러면 지역을 행으로 한번 잡으면 되겠네. PQR. 그래서 세 지역의 PQR의 지난해 강수량은 각각 지난해 강수량.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해 강수량을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들 지역의 평년 강수량. 여기는 평년 강수량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주어진 대로 쓰면 되겠죠. 지난해 강수량은 피지역은 854.5, 854.5, 그다음에 Q지역은 963.8, 963.8ml, 그다음에 R지역은 891.3, 891.3ml. 그다음에 평균 강수량은 P지역은 1390.1mm, 1390.1mm. 그다음에 Q지역은 1326.9, 1326.9mm. 그다음에 R지역은 1345.6. 이렇게 쓰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 이제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을 행렬로 나타내고 이를 설명해 보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 행렬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여기 지금 여학생 쓴 거 보니까 두 분식점의 메뉴와 가격을 행렬로 나타내면 돼 있네. 그래서 뭐 분식점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우리 실제로 분식점 다양하잖아. 우리 엽떡도 있고 신전 있잖아. 그래서 엽떡을 A라고 할까, 가게? 그래서 행을 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엽떡을 A라고 하고 신전 떡볶이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열을 3개 열로 만들어 보자. 우리가 뭐 그 가게에 떡볶이를 먹을 거고, 그다음에 순대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 또? 뭐 라면도 있을 거 아니야, 라면. 이렇게.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엽기 떡볶이는 떡볶이가 뭐 5,000원이야. 순대는 3,500원. 라면은 4,000원. 근데 신전은 좀 싸, 떡볶이가. 4,500원. 그다음에 순대는 3,500원 똑같고, 근데 라면이 비싸요. 라면이 4,500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행렬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 가게에 대한 그 가게 음식의 메뉴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렬이 좀 더 간편하게, 심플하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학적으로.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행렬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실수배도 배워보고,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해서 연산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